환절기 때는요,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쉽게 피곤해지는 계절입니다. 예전 기억만 생각하시고 현재 몸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시게 되면요, 면역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환절기가 되면 호흡기성 질환이 유행을 하게 되잖아요. 감기와 독감은 물론이고요. 신종플루나 코로나19와 같은 변형된 인플루엔자들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환절기 건강이 많이 걱정되시죠. 특히 나이가 드시게 되면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게 되면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대상포진까지 발생하기가 쉬워지게 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환절기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체온을 높여라입니다. 체온은 면역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의 중추인 림프구의 활동이 둔해지게 되고요. 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온몸에 영양분과 열이 골고루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체온을 1도만 높이게 되면요, 면역력이 5배나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요, 체온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운동입니다. 땀을 내게 되면요, 체온이 상승했다라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약간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목욕이라든지 반신욕을 하시는 것도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체온을 높이는 것은요, 면역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원리로 의미가 있는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라입니다. 물은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주고요, 또 체액의 농도를 조절해서 몸의 순환작용을 도와서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물은 대사의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거든요. 그리고 물은 우리 몸 밖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을 희석해주는 해독제 역할도 하거든요. 자, 이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요, 적어도 하루에 6잔에서 7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요,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되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요. 따뜻한 물은 감기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도 따뜻한 물은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도 감기 환자분들께 따뜻한 물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음은요, 충분한 숙면입니다. 숙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은요,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심장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등 노화 방지와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숙면을 취할 때 상승되는 면역력은요, 재생 능력을 향상시키고 치유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잠잘 때 높아지는 면역력을 자연 치유력이라고도 하죠. 그만큼 숙면은요,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잠을 잘 자지 못한다거나 잠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자주 하시게 되면요, 전자파에 노출되기도 하고요, 또 청색광에 노출이 되게 되면 숙면을 방해해서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기도 하고요, 또 유해산소를 막지 못해서 암과 노화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손을 자주 씻어라인데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만진다거나 입에 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손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손만 제대로 씻어도 감염 질환 중 60%는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60%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요즘 손 안 씻는다고 해서 크게 아파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더군다나 환절기 질환은요, 호흡기로 감염되어지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요, 손을 씻는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오히려 환절기 때는요, 손 씻기보다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더 큰 예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잘 착용하다 보니까요, 황사 피해나 미세먼지 피해 이야기도 예전만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물론 손 씻기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환절기 때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손 씻기보다는 마스크 착용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점심 식사 후에는요, 산책을 하라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산책을 하시게 되면요, 운동도 되고 또 굳어있던 몸을 펴니까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러한 자그마한 행동이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는 동안에 햇볕을 이렇게 쬐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요, 골다공증을 비롯하여서 뼈 건강에도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찬바람이 불면 상대적으로 여름보다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일부러라도 햇볕을 쬐는 시간을 갖는 것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바쁜 직장인이시라면요, 점심시간대에 구내 식당보다는 사무실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식당을 걸어가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라입니다. 아무래도 환절기에는 몸이 나른해지고 움직임이 많지 않은 계절이잖아요. 이럴 때 잘못된 자세는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림프액의 순환도 방해하기 때문에요, 부종을 일으키고 체온이 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요, 어깨를 펴고 또 가슴을 이렇게 내밀게 되면은요, 배와 척추가 펴지게 되면서 코어 쪽으로 힘이 들어가서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게 되고요, 또 단련되게 될 뿐만 아니라 복부와 하체 쪽으로 순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요, 허리가 앞으로 휘어지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무리하지 말라입니다. 환절기 때는요,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쉽게 피곤해지는 계절입니다. 왜냐하면요, 변화하는 계절에 맞게 우리 몸도요,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예전 기억만 생각하시고 현재 몸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렇게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시게 되면요, 면역력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나 밤샘 작업은요, 교감신경을 긴장시켜서 면역세포가 과잉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독성을 지닌 활성산소가 급증해서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과정으로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뿐만 아니라요, 심혈관 질환, 감염성 질환, 암은 물론이고요,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자가 면역 질환과도 연관성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요, 간의 항산화 기능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요,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간염, 간경화, 지방간 등의 질환이나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환절기일수록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면역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홍삼이라든지 버섯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베타글루칸이라든지 프로폴리스, 강황, 키토산과 같은 성분들도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러한 성분들은요,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환절기 때 챙겨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환절기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